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습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원래 아무 의미가 없다. 누군가가 들어오고 누군가가 나가고 바람이 스치면 저절로 찰칵하고 닫히는 소리.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공기의 흐름을 끊어버린 것처럼 그 작은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경고음처럼 울렸다. 지금부터는 밖에서 못 들어온다. 지금부터는 밖으로 못 나간다. 그리고 그 중심에 양지은이 있었다. 사람들은 양지은을 떠올릴 때 늘 같은 장면을 말한다. 흔들림 없는 음정, 한 번 주면 놓지 않는 감정의 끈, 관객의 심장을 정확히 찌르는 그 특유의 호흡. 그런데 그날 연습실에서 그녀는 노래를 멈췄다. 멈춘 건 노래가 아니라 양지은이라는 이미지 자체였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입술이 한 번, 두 번 무의식적으로 굳어졌다. 누군가는 그걸 피로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누군가는 감기 기운이라고 넘겼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느낀 사람들은 안다. 그건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었다. 무대 위에서 강철처럼 버티던 사람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무너지는 소리였다. 처음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이상한 정적이 연습실을 점령했다. 에어컨 소리도, 스피커의 잔향도, 심지어 바닥을 스치는 슬리퍼 소리도 갑자기 너무 크게 들리기 시작했다. 그때 양지은이 고개를 들었다. 시선을 올리는 그 1초가 마치 폭풍 전의 하늘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웃으려 했다. 웃으려 했는데 그 표정이 웃음이 되기 전에 눈가가 먼저 흔들렸다. 그건 울음을 참는 사람만이 아는 아주 얇고 치명적인 떨림이었다. 양지은은 그렇게 말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한마디가 연습실의 시간을 멈추게 했다. 누구도 해요? 라고 묻지 못했다. 그 말이 멈춰라는 명령 같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양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한 방울. 진짜로 딱 한 방울이 먼저 떨어졌다. 그 한 방울이 바닥에 닿는 순간 공기 전체가 확 뒤집혔다. 누군가가 숨을 들이마셨고 누군가는 기침을 삼켰고 누군가는 괜히 물병을 만지작거렸다. 그 누구도 울지 않는 사람 앞에서 어떤 표정을 해야 하는지 몰랐다. 양지은이 우는 장면은 상상 속에서도 금기처럼 여겨졌던 장면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이 문제였다. 눈물이 두 방울, 세 방울이 되자마자 누군가가 연습실 문 쪽으로 움직였다.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다. 문을 열어 환기를 하려는 건지, 누군가를 부르려는 건지, 아니면 그저 이 장면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건지. 그런데 문은 열리지 않았다.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는데도 문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딸깍 하고 걸린 느낌. 누군가가 문을 다시 잡아당겼고 다시 밀었다. 그때 연습실 안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왜냐하면 그건 우연히 닫힌 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밖에서 잠근 문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양지은이 고개를 돌렸다. 눈물 때문에 시야가 흐릿했을 텐데도 그녀의 시선은 정확했다. 그 눈빛엔 묘한 결심이 섞여 있었다. 그래, 잠겼다면 잠긴 대로 가자 같은.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면 안에서 끝을 보겠다는 눈빛. 그 표정이 순간적으로 사람들을 더 얼어붙게 했다. 울고 있는 사람에게서 그런 눈빛이 나오면 그건 슬픔이 아니라 폭발의 예고처럼 보인다. 그날 연습실은 바로 그런 분위기였다.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복도에서 분명히 누군가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손잡이가 한 번 더 움직였고 누군가가 문에 길을 대는 듯한 인기척이 났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 상황이 더 기괴했던 건 연습실 내부엔 분명히 사람이 많은데도 아무도 크게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누구도 열어주세요 라고 외치지 않았다. 마치 모두가 무언의 규칙을 공유한 것처럼 지금은 문을 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말은 노래 시작을 알리는 멘트보다 더 무거웠다. 연습실은 보통 연습으로 긴장하지만 그날은 고백으로 긴장했다. 양지은은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마치 마이크 테스트처럼 짧게 목을 풀더니 갑자기 웃었다. 아니, 웃는 척을 했다. 그런데 그 웃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지 못했다.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울면서 웃는 사람의 얼굴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사람의 얼굴이기 때문이다.
양지은은 벽에 기대지 않았다. 의자에 앉지도 않았다. 오히려 연습실 가운데에 서 있었다. 마치 법정의 증인처럼.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가 다음으로 꺼낸 말은 웃기게도 너무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다. 가사가 무섭다니. 팬들은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을 것이다. 양지은에게 가사는 칼이 아니라 꽃처럼 사람을 안아주는 도구라고 믿었을 테니까. 그런데 그녀는 말했다. 한 줄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한 줄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그걸 깨달은 순간 노래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연습실 한쪽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놨다. 진동이 꺼진 휴대폰이 바닥에 닿는 소리는 이상하게도 크게 들렸다. 누군가가 이건 녹음하면 안 된다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이다. 그 순간 모두가 깨달았다. 아, 그래서 문이 잠겼구나. 누가 잠갔는지보다 중요한 건 왜 잠겼는지였다. 이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진 일이 시작된다. 노래가 끝나자마자 연습실 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다. 마치 누군가가 스위치를 켠 것처럼. 울음으로 가득했던 공기가 이상할 만큼 맑아졌다. 그건 눈물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눈물이 역할을 끝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누군가는 양지은에게 다가가려고 했다가 멈췄다. 위로가 필요할 때 가장 어려운 건 어떤 위로가 상처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때 밖에서 딸깍 하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풀리는 소리였다. 누군가가 밖에서 잠금을 해제한 것이다.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틈으로 복도에 밝은 빛이 스며들었고 그 빛이 연습실 바닥을 가르며 길처럼 뻗었다. 마치 이제 나가도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양지은은 나가지 않았다. 그대로 서 있었다. 그리고 문이 열린 순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진다. 완벽한 사람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완벽해 보이던 사람이 사람으로 돌아오는 순간에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 양지은이 울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양지은이 울자마자 문이 잠겼다는 것도 사실일 수 있고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매달리는 이유는 분명하다. 문이 잠긴 그 순간 누군가는 바깥 세상과 단절된 작은 방 안에서 자기 인생을 다시 시작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날 연습실에서 가장 무서웠던 건 눈물이 아니라 침묵이었다. 눈물은 흘러도 된다. 하지만 말하지 못하는 마음은 사람을 갉아먹는다. 양지은은 그걸 알았고 그래서 말했다. 그래서 노래했다. 그래서 문이 열렸다. 세상은 여전히 소문을 만들겠지만 적어도 그날 이후 한 가지는 달라졌다. 양지은은 누군가의 이야기 속 주인공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의 작성자가 되었다. 그러니 묻고 싶다. 양지은이 울자마자 연습실 문이 잠겼다. 그 뒤에 벌어진 일 실화냐? 실화냐고? 어떤 의미에서는 실화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울음을 삼키는 순간 우리 마음의 문도 잠긴다. 그런데 누군가가 용기 내어 말하고 다시 노래하고 다시 숨을 쉬면 그 문은 결국 열린다. 그날 양지은이 보여준 건 연습실 한 칸짜리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언젠가 통과해야 하는 잠긴 문의 이야기였다.